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노변 장기 나오는 날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장기 무슨 장기일까요? 노 변호사의 장기가 아니고 장영진 기자라는 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이 당시 강원랜드 채용집 사장에게 직접 청탁했다. 최영집 사장이 직접 밝혔다고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최영집 사장에 대한 오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최영집 사장은 이 염동열 의원과 이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최후 진술에 앞서서 이제 피고인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서 청탁 명단을 넘겼고 이 권 의원의 비서관인 김모 씨를 뽑아달라라는 부탁도 했다.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서 직접 나한테 이 청탁 명단을 건네줬다. 불가능하다는 뜻도 전달했지만 꼭 부탁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사실상 범행을 자백을 한 거죠.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안 나왔던 얘기죠, 이거, 이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도 이런 식의 말하자면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염동열, 권성동 의원을. 이게 장기간 구속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게다가 3년 구형을 지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분이 68세이고 사실 그동안 꽃길만 걸어오던 분인데 못 견딘다는 거죠. 만약에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불안하게 주의했을 것이고 이미 6개월 동안 구속돼서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한다면 본인이 그들을 위해서 무죄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달라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하고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 취업 청탁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부분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제 오늘 자백한 부분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측이 지금 오늘 최영집 사장에 대한 최영집 사장의 자백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는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에 물론 결정적인 증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더 판단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뇌물 사건이나 이런 청탁 사건 보면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결정적 증언으로만 유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청탁을 했다는 측 혹은 받았다는 측 둘 중에 한 명만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인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탁 명단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청탁 명단이 나와 있고 청탁을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인정한 상황이라면 거의 유죄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판 결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인천 여중생 사건 국민청원이 올라갔었는데 청와대가 관련해서 오늘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이었다고 하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사건은 지난 7월에 이 남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중생의 친언니가 청원을 올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가해자들이 전부 다 미성년자 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거의 처벌받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법을 좀 바꿔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 겁니다. 김영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14세를 좀 낮춰야 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이게 국회에도 계류가 돼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항은 좀 답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만 14세인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당시 만 13세였기 때문에 처벌이 이제 중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제 올렸었고 청원을. 그래서 청와대 말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여기서는 여야가 크게 의견이 없죠. 의견이 없으니까 통과될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만 14세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뭐 국민적 공분을 산다 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추후에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소급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죠. 저는 근데 너무너무 이 사건이 안타깝습니다. 2018년 2월 25일, 그러니까 6학년 졸업을 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그 잠깐의 그 봄방학 시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시기에 8년지기 친구로 지냈던 남학생 2명이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는 아이들을 이 피해 여학생을 강간하고 그 이후에는 또 집단 따돌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언니로부터 뭐 여러 가지 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가 10년 전에 부모님을 잃고 교통사고로 언니와 함께 할머니하고 고모 밑에서 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일기에다가는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다 적어놨는데 사람들에게 그걸 표현하지 못했다. 왜냐면 본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내 친구들이 떠나갈까 봐. 가해자들이 그럴 걸 노렸을까요? 부모님 안 계시고 이런 부분을. 그게 좀 쉽게 본 거 아닐까요? 사실 그게 딱 그것을 알고 노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숨기는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축돼 있는 모습을 많이 악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쎄 이런 일을 평생에 가서 한꺼번에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간을 당한 직후에 정말 친하게 의존하고 있던 언니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남친으로부터도 또 배신을 당하고 이게 세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한꺼번에 겪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한 번도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남한테 꺼내지 않았던 걸로 볼 때 위축돼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만 14세가 안 돼서 안 되는 거 이제 그 당시에 그 행위 당시에 이거 그러면은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추는 거 어떻게 해야?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요. 만 13세 11개월짜리 사람하고 만 14세 하루가 된 사람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가 사실 그렇게 결정되는 게 맞느냐. 근데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연령 기준은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나라는 뭐 만 13세로 하기도 하고 12세로 하기도 하고 뭐 나라마다 다 달라서 그 결단은 전부 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소년법 적용되는 이 아이들의 연령이 개정된 게 사실 너무너무 예전의 일이라서 이 아이들 변화 속도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14세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 독일법의 기준을 잡고 이렇게 나온 것인데 무슨 14살짜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대들의 일탈이라고 한다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실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까지 이런 정도라면 사실 사회적 변화에 맞춰가지고 법도 좀 바뀔 때가 됐죠. 예. 다른 얘기 해보죠. 가짜뉴스가 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딸의 담임교사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었네요. 이렇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고 모 교무부장 선생님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딸의 담임교사였고 특혜를 받아서 모 사립대학 유명 사립대학의 치대에 입학을 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입니다. 이 얘기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용태 사무총장까지도 한꺼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밝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김상곤 그 장관의 딸은 치대에 간 게 아니라 모 대학 법대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전혀 내용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거짓 SNS에 속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놀라운 게요. 원래 그동안에 계속 떠돌던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용태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연이길 바란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소셜미디어에서 도는 의혹이 우연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당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혹시 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팩트체크를 하고 나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거 없이 일단은 한번 질러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나 그로 인한 피해가 급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이 얘기가 사실 언론사에도 여러 차례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몇 가지 상황이 보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제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대가 아니라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또 딸 한 명은 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맞지 않았고 특히 이들 이제 딸들이 학교를 다녔던 시점은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이 김상곤 그 장관에 대한 뒷조사를 좀 철저히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개연성이 없는 얘기였죠. 그래서 아니 이거 전화 몇 통이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확인도 안 해봤다는 게 참 보좌관이나 뭐 이런 분들도 좀 역할을 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잘못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요. 박원순 시장이 시장의 자녀가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 조국 수석이 개입했다. 이것도 또 사실 아닌 뉴스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딸이 이 서울대 미대에 있다가 법대로 전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국 수석이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니었냐. 두 사람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았느냐, 뭔가를 했다고 그러더라. 뭐냐라고 그 진위를 밝혀라고 당시 조국 교수가 특혜를 주지 않았냐 이거죠? 예, 그렇죠. 근데 2006년도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2006년도 얘기인데 문제는 그 당시 이 조국 수석이 서울대 법대 소속인 건 맞는데 해외에 방문학자로 출국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간단하게 뭐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전혀 알아보지 않고 일종의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뜨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SNS에 떠도는 글을 일단 맹신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만일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폭로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당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면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뭐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 소문이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줬는데도 계속 소문이 퍼지길 바라면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좀. 그래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